그 사람은 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 숨긴 채 여전히 같은 밥상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세월이 이렇게 깊어졌음에도 왜 어떤 부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늘한 침묵을 건너야 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아니냐고. 참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정작 마음이 다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바꿔 더 깊은 곳에서 고요히 남는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거짓과 배신의 얼굴로 돌아섰을 때 흔들리는 것은 단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무엇을 바쳐왔는가? 그 질문 앞에서 수십 년 쌓았던 생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음식의 맛은 느껴지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미며 같은 방에서 숨 쉬어도 서로를 보지 않게 되지요. 그럼에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 자식의 얼굴, 남은 노년의 길, 이 모든 것이 얽혀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 앉습니다. 그러나 그 앉음은 예전의 자리와 다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눈빛이 아니라 벽이 자리를 채우지요. 바람을 겪은 부부가 다시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용서나 화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말하지 못한 수백 갈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으나 버릴 수도 없고, 남겨둘 수는 없으나 다시 품을 수도 없는 자리. 그 애매한 틈에서 많은 이들이 오늘도 숨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은 진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혼자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고,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은 상처 입은 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상처 준 이의 변명으로 남을 뿐입니다. 정말 용서를 얻고자 했던 사람은 다시 밥상에 앉기 전에 무릎을 꿇었고, 변명보다 침묵으로 사과했고, 이해를 바라지 않고 그저 오래 머물며 갚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사연을 보냅니다. 스님, 저는 이혼할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다시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고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조차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남아서 견디는 일이므려.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남는 것이 곧 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많은 이들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마음은 수없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누구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고백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자니 내가 다 무너질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사랑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질까 두려워 붙잡고 있는 관계.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닌 습관이며 중독이며 잔해입니다. 이 잔해 위에 또 하루를 쌓아가려니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점점 고독해집니다. 바람을 핀 사람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 왜 더 지쳐가는지 아십니까?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천 번의 울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붙잡고 싶은 것은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운 내 삶의 형태입니까?
많은 이들은 배우자에게 분노하면서도 실은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때 말을 끊지 못했는가? 왜 나는 모른 척 했는가? 왜 나는 아직도 이 사람 곁을 돌고 있는가? 그 자책이 쌓여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여 냉소가 되지요. 그러나 이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도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너는 후회하고 있니? 아니면 다시 돌아오기 위한 자리만 찾고 있니? 시작은 배신이었지만 그 이후의 세월은 침묵의 전쟁이 됩니다. 말하지 않되 잊지도 못하고 웃지 않되 울지도 못하고 함께 있으나 따뜻하지 않고 멀어졌으나 끝내 끊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마주하는 가장 험한 전쟁입니다. 젊을 때의 다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만 나이 들어 생긴 금은 평생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서로 다른 전쟁터에서 이런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이미 변했는데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멈춰 있구나. 저 사람보다 내 상처가 나를 더 묶고 있구나.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참을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 끝낼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삶이 오직 견디기 위해 남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상대가 준 상처보다 내가 나를 방치한 시간이 더 깊은 어둠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나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고백 하나 남을 수 있도록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함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혼이란 단어가 정말 무엇을 가르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어떤 배우자는 다시 손을 잡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어떤 배우자는 평생 문 앞에도 세워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우리는 오래된 상처 속에서 그 조용한 기준 하나를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끝에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해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 핀 배우자와 다시 산다는 것의 진실을, 그 무거운 문을 살며시 열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남겨진 마음들을 하나씩 바라보려 합니다. 당신의 오래된 침묵도 그곳 어딘가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쓰듯 내게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50회를 같은 사람 곁에서 살았고 젊은 날에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가난도 건너며 버틴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세월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옷깃에서 낯선 향을 맡은 날,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이 굳어져 말을 잃었고 그날 이후 위로가 아니라 침묵이 눈물보다 더 깊은 고통이 된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혼을 말하는 자식도 없고 붙잡으라는 이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라, 잊어라, 다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온 뒤 밥상을 다시 차려주었지만 그릇을 내려놓는 손끝에 예전의 온기가 없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눈치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단지 생활을 이어가는 흉내라는 것을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 없이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마음이 부딪히며 제 속을 매일 갈갈이 찢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정이 남아서 아니냐고. 미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니냐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의 내면에서는 정이 아니라 공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굳게 잡고 있던 삶의 줄이 어느 날 끊어져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남아있는 세월을 혼자 채워야 한다는 막막함. 그 막막함이 사람을 붙잡게도 하고 또 동시에 미워하게도 만들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우자를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서도 용서하지도 못한 채 오래도록 마음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 모습마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기 싫어서 돌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행동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비단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남편은 서너 번씩 방을 옮겨 다니며 이제는 아내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 잠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기울였고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서로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화해도 단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은 매일 차려졌고 이불은 같은 방에 깔렸으며 돌아눕는 그림자 사이로 날숨과 들숨만이 지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싸웠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욕을 하고 울부짖었다면 저는 제 잘못을 견딘 채라도 살아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매일 죽였습니다. 이렇듯 바람은 단지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전체의 언어를 앗아가 버립니다. 사람 사이를 이어붙이는 대화의 끈을 끊어버리고 남은 생을 어떤 말로 이어야 할지 방법조차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은 바람 이후에 헤어지지 않아도 끝이 납니다. 같이 살되 함께 살지 않는 살. 숨이 닿아도 숨결이 닿지 않는 거리. 그 거리 속에서 많은 이들은 늙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함께 사는 것이 과연 용서인가? 아니면 포기인가? 붙잡은 건 배우자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습관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노년의 부부가 끝내 피하지 못하는 골목입니다.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으며 어느 상담도 정답을 알려주지 못하는 곳. 오직 스스로만이 그 마음의 문턱을 서성이다. 어느 날 고요히 알게 되는 자리. 그렇기에 이 고백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는 듯합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삶으로 물러나야 하는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참아낼 것인가? 아니면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이 오래된 고통은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고통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살아남은 자라는 것.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상처를 안고도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기준을 묻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배우자는 다시 손을 잡아도 되는 사람이고, 어떤 배우자는 2번 다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기준은 어디서 갈리는가? 눈물로, 후회로, 사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그 얇고 깊은 선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 선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선 하나 알게 되면 누군가는 이혼하지 않고도 이별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이혼하고도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턱이 곧 당신의 남은 생이 머물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진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하는 척하는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는 이와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 돌아오는 이는 겉모습은 같지만 그 마음의 자리는 전혀 다릅니다. 배신 이후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 침묵 속에서 무엇을 버렸는가, 그것이야말로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물줄기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꾸밀 수 있습니다. 무릎도 꿇을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린 것만은 꾸밀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렸는지, 습관을 버렸는지, 욕망을 버렸는지, 아니면 잠시 두려움을 버린 척 했는지, 그 버림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왔지만 단 한 가지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여전히 핑계를 숨기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다짐 뒤에 여전히 나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저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요?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오해한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착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고 다만 조용히 멈춰서서 이제부터 다시 살아보겠다는 태도로 조금씩 일상을 쌓아갑니다. 이들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용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꾸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 하나의 자세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연의 밑자리입니다. 그러나 끝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가 반복됩니다. 상처는 잊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기억을 지우고 싶다는 바람만이 존재할 뿐 그 상처를 감당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만든 균열보다 무너진 가정을 더 걱정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보다 자신이 무엇을 잃을지를 더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후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뒤늦은 따뜻함이 없습니다. 미안한 눈물은 있으되 남아 살피려는 눈빛은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떠나지만 단 한 번도 상대의 고통 앞에 멈춰 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끝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돌아와도 앉지 않습니다. 돌아와도 웃지 않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묻습니다. 내가 앉아도 괜찮겠느냐고. 그 묻는 자세는 겁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살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살았던 시간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차이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정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란 화해가 아니라 참회의 무게와 교대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무릎을 꿇지만 거짓은 눈을 감고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변했는가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버렸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만을 사과했는가? 아니면 그 잘못이 만든 당신의 고통도 바라보았는가? 진정한 회복은 잘못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처를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말하는 이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이, 그 사람만이 다시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잡인 마음을 가진 이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그래도 나를 떠난 것은 아니잖아. 그래도 돌아오긴 했잖아. 하지만 떠나지 않은 것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온 것이 돌아볼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곁에 있지만 결코 당신을 보지 않고 누군가는 멀리 있어도 끝까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이후 삶 전체를 가르는 문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위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까? 그는 후회를 말합니까? 아니면 사라질까 두려움을 말합니까? 그가 흘린 눈물은 미련의 눈물입니까? 사과의 눈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크게 울부짖지도 않고 뜨겁게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한 집안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밥상에는 늘 두 사람만이 앉아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마음 한구석에 웅크린 채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아내는 30해를 같은 남자 곁에서 살았고 남편은 그 세월 동안 말없이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고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 이 둘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줄었고 식탁도 함께 했으며 밤이면 여전히 같은 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린 살아있지만 이미 끝난 사람들 같아요. 이제는 말도 표정도 서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저는 더 서늘합니다.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저는 그 말이 무섭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이미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서류만 남아 있었고 일상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방어입니다. 이 사람을 버리는 순간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버리는 것 같아 감히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곧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붙잡고 있음과 지켜보고 있음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눈물을 닦지 않은 얼굴로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미워지는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헤어집시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떠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차갑다고 말했지만 세월이 흐른 후 그녀는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살,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선택. 그러나 그 길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단 한 번의 존중이 있었고 그 존중이 남은 생의 자리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위치의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 속에 남아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상처 속에서 떠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는 것이 미덕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참는 것이 가장 깊은 배신일 수 있습니다. 그 배신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가끔 자녀들은 묻습니다. 엄마, 그냥 잊고 살면 안 돼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모릅니다.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밥상을 마주하는 순간 어제의 분노가 다시 시작되고 오늘도 등을 돌리는 순간 어제의 서운함이 다시 깨어나며 오늘도 말없이 지나치는 순간 어제의 배신이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상처를 겪은 부모에게 잊으라는 말만큼 잔인한 위로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됐잖아. 다 지난 일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식탁에 밥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 마음의 방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분노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녀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서 떠나 있었고 더 이상 기대하지도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끝나면 기억만 남습니다. 그 기억이 이제는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렇듯 이혼이라는 서류 하나가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 재결합이라는 선택 또한 용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종 묻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남은 생을 혼자 걷는 것인가? 아니면 이 상처 속에서 끝내 나를 잃는 것인가? 결국 누군가를 다시 맞아들이기 전에 따져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나의 존엄, 그 사람이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가, 상대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아직 살아있는가. 이 단 하나의 질문이 부부의 길을 가르는 가장 고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흔들릴 때는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은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시작된 고독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제 누구였던가? 이 질문이 가슴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면 분노도 서러움도 모두 자취를 바꿉니다. 미움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절망은 속에서만 파고듭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흐르는 절망이 노년의 사람을 천천히 침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기대는 사람을 살게 하지만 같은 기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품었던 기대는 열정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품게 된 기대는 지켜낸 시간, 살아온 인생마저 걸려있기 때문에 무너질 때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걸었는데 이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외로움을 주었구나. 이 깨달음 앞에서 사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오래 지속되면 기대는 서운함으로 변하고 서운함은 원망으로 흐르며 끝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마저
흐릿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타인을 향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독이 됩니다. 원망이 오래되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겨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왜 나는 붙잡았을까? 왜 나는 떠나지 못할까? 이 자책은 배우자보다 자신을 향한 분노로 흐르며 그 분노가 정처 없이 방황할 때 사람은 말없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싸우지 않고도 파괴됩니다. 욕설을 주고받지 않고도 멀어집니다. 분노 대신 침묵으로, 서운함 대신 무감각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원망의 뿌리마다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서 미워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었다면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끝난 관계는 미움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미움은 아직 남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미움과 그리움 사이를 오가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두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생의 무게라고. 자책 또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맨 마지막 칼입니다. 배우자를 미워하고도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자책은 괴로워 보이지만 때로는 위태로운 위안이 됩니다. 자책은 통제의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믿으면 다음에는 내가 잘하면 달라질 거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거짓입니다. 남의 욕망은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듯 기대는 원망을 낳고 원망은 자책을 낳으며 결국 사람은 외부의 고통보다 자기 안의 고통 속에서 끝없이 헤매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판단도 결단도 아닙니다. 다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용서도 복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는 것만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대의 잘못이 내 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선택이 내 삶의 의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상처를 통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마지막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치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누군가는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잃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고통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되찾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 내가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에는 해결이 아닌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단이 아닌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은 극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답을 찾아 헤맸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붙잡고 살 것인가? 모두 내려놓고 떠날 것인가? 돌아온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그 상처를 끝까지 품고 갈 것인가? 그러나 인생은 어느 날 이 모든 질문이 스스로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사랑도 미움도 모두 잠시 멈춥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의 달라짐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길, 그가 나를 이해하길, 그가 다시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오길. 그러나 세월은 알려줍니다.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흘러간 마음 역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버리게 한 사람이 나를 다시 붙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만드는지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은 분노 속에서 오지 않고 실망 속에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실망이 다 지나간 자리에는 조용한 자각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눈을 감는 것이 용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용서는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사람과 살아왔으며 그 안에서 나는 무너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화해 이전이 가장 솔직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 없이는 어떤 해답도 어떤 위로도 결코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때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방을 열어봅니다. 거기엔 아직 울음을 멈추지 못한 내가 있습니다. 분노에 둔탁한 돌멩이처럼 가슴에 웅크린 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지도 못하고 손을 놓지도 못한 채 나는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도 잠결에 되뇌입니다. 나는 잘 버틴 걸까? 아니면 잘못 살아온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누가 감히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그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도 자기 미움도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울면서도 살아있었구나. 이 상처 속에서도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 마음이 찾아오면 사람은 기적처럼 다시 자기 생을 붙잡습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보다 내가 나를 떠났느냐가 더 두려웠음을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이혼은 반드시 떠남을 의미하지 않고 동행 또한 반드시 남음을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는 함께 살면서도 스스로를 내려놓아 이별하고 어떤 이는 떠나면서도 스스로를 지켜 화해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누가 곁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끝내 누구를 지켰는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깨닫는 진실, 지켜야 했던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이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문턱 앞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서면 누군가는 이혼 없이 이별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 없이 이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이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순간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나는 이제 남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구나. 모든 화해도 모든 결단도 이 문턱을 지나야 합니다. 그 문턱에서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사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끝내 살아남는 것을 원하는가? 답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도 끝내 말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믿음이 흔들렸을 때보다 믿음이 헛되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의 가슴은 더 깊게 갈라집니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침묵했고 어떤 이는 떠났으며 또 어떤 이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선택이 옳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고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실은 나를 묶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도 알고 보면 두려움일 때가 있고 의무라 여겼던 것도 알고 보면 체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은 세월을 마주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지킨 게 아니라 그를 지키는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이 깨달음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아닌 나를 향한 용서 말입니다. 배신을 겪은 이에게 가장 깊은 상처는 상대가 떠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부터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질문 앞에서 나는 나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찾아온 시련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낮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낮은 목소리로 타인을 이해하며 낮은 호흡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보니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그 모든 일이 나를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닥에 앉혀 처음부터 들여다보게 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용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혼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삶이 내가 살고 싶은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에는 판단보다 삶이, 정답보다 고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을 해도 좋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버린 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잃은 채 떠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품는 것보다 먼저 나를 앉히십시오. 그 자리에 앉힌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길을 잃지 않았구나. 나는 끝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증명보다, 그 고백 하나면 당신의 남은 생은 당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를 조용히 두드렸다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 또한 당신의 마음 앞에서 한 번쯤은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머문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살아갈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끝내 버려지지 않았음을, 마음이 움직인 분이 있다면 말없이 여기에 자신의 한 조각을 놓고 가셔도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곳의 침묵이 잠시나마 당신의 자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